안녕하십니까. 맘편의 원장 김동욱입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따뜻해지고 있어가지고, 따뜻한 게 아니라 이제 더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특히 보호자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을 때,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은지 항상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갑자기 화를 낼 때나 아니면 또 특이한 행동들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다 받아줘야 되느냐 아니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외래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대답 드릴 수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인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받아는 주시되 하지만 선을 넘을 때는 분명히 명확하게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만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이해시키면 좋을지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드렸던 그 유튜브에서 보였던 것처럼 타입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드리면 환자분들의 증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진단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우울증이든 조현병이든 또 여러 가지 정신과 질환이든 어떤 증상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진단명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증상이 나타난 특징들이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자극을 추구하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배적인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착관계에 관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과적 질환이 나타나게 되면 아마 어떤 증상 자체도 진단명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증상이 나타나는 양상이 이 세 가지 타입에 따라 좀 다른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배적인 타입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우울하다, 불안하다, 힘들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소리를 지른다, 공격적이 된다. 그리고 급기야는 물건을 던진다든지. 그래서 자기가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쪽으로 표현을 하면서 자기 안에 있던 불안이나 우울, 아마 그런 부분들을 표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형태일 때는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런 형태가 되지만 이게 점점 조절이 되지 않고 심해질 경우에는 정말 물건을 던진다든지 또 상대방을 때린다든지 어떤 그런 형태로 자기의 주도권을 표현하는 형태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자극 추구형은 어떻게 되냐면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해지거나 힘들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쇼핑 중독에 빠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호자분들이 오셔서 우리 아이가 왜 이러냐, 왜 하루 종일 인터넷만 하냐 그러시는데 사실은 그 친구들은 자극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자극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빠져서 이제 몰입하게 되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무조건 일방적으로 윽박 지르거나 이제 못하게 한다고 하면 그 세계 속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가서 관계들이 악화되는 형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가 이제 어떤 그 중독에 빠지다시피 어떤 몰입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 번 어떤 형태는 먹는 쪽으로 이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하루에 새벽에 야식도 시키고 라면도 시키고 이제 먹는 쪽으로 충족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점점 더 심해지다가 나중에 볼 때는 알코올 중독도 일종의 자극 추구형의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해지면 나중에 도박 중독이 되는데 본인으로서도 도박을 통해서 가정도 깨지고 여러 가지 관계들이 깨진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부분들에서 헤어나오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새로운 짜릿한 자극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로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지향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참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다가 이제 그러다가 상당히 공격적인 형태로 어떤 자기한테 상처를 주거나 또 자기를 위협했던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는 형태 어떤 그런 형태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우울증을 오시게 되면 자살 사고가 좀 상당히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주로 가슴이 뛰면서 신체화 증상을 많이 호소하면서 자살 사고를 가지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우울감과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표현하는 분들 경우에는 사실은 그 관계지향적인 형태의 분들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적인 질환이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때는 대체로 크게 봤을 때는 있는 한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다루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족분 중에 조현병이 됐든 또 우울증이 됐든 이해할 수 없는 증상들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이게 어느 타입에 속하는지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느 한편의 타입이 됐다고 되시게 되면 나와는 다른 타입이라고 생각이 드시게 되면 이 얘가 이런 형태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하게 되면 확실히 화가 좀 덜 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생각 아이디어 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확실히 어떤 상황에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아마 이 타입이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속수무책 참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배적인 욕구가 있는 가족 중에 있을 때 물건을 던진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정말 모를 때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지만 아마 이제 사태가 끝나고 나서 그 가족에게 그런 어떤 지배적인 욕구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피해가 되고 힘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서로 간의 생각을 좁혀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제가 볼 때는 정신과 환자분들한테 항상 보호자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조현병이 됐든 우울증이 됐든 증상이 정말 심해서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술에 취했을 때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술에 취한 사람에게 어떤 설득을 하거나 설명을 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술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그 다음 단계 가야 되는 것처럼 저희가 볼 때는 정신과적 증상이 악화를 보일 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약물 치료를 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이후에 대화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 우리가 가장 양육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생각하는 의자인데, 실제적으로 이 생각하는 의자를 언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각하는 의자에서 행동 조절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처벌하는 의미에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보라는 의미로 이제 생각하는 의자에 앉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고요. 사실은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부분들은 막 화가 나려고 할 때나 흥분 조절을 할 때 그때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쪽으로 옮기게 해서 훨씬 더 안정적인 부분을 연습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흥분되거나 힘들 때 맞서려고 하거나 설득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가급적 약물 치료나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그 이후에 좀 더 안정이 된 다음에는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유형의 생각 기초에서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이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되고, 또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과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만약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저희로서도 참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희 맘편한 의원을 찾아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는데요. 항상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저희가 맘편한 TV 꼭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